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이 되고 있습니다. 나토, G7 주요 7개국 동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 지속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밝혔습니다. 그러니 글로벌 증시도 힘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이겨내고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께 힘이 되는 종목들로 선별했습니다. 지금 바로 주식성공TV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여러분께 힘이 되는 종목들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FED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지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로 2020년 3월 미 기준금리를 현 수준 0%에서 약 0.25%로 낮췄던 연준이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는 것입니다. 연준이 가장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시점은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초반에는 물가가 너무 무섭게 치솟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서방의 초강력 제재를 맞은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으로 약 0.25% 인상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크다 보니 다우 증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주 연속, 나스닥과 S&P 500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심도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국내 증시 역시 지금 올해의 저점 라인을 계속해서 넘나들며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어려움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3주간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5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이후로 국내 주식을 파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발을 빼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제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예고 등 여러 악재가 겹친 결과로 생각합니다. 유동성 확보와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현재 증시가 쉽지 않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성공TV와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잘 이용하신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잘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주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통해서 알려드린 한신기계입니다. 지난주에 오늘의 종목을 통해서 원정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앞선 고점 라인에 거의 가까워지면서 맞고 떨어질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성인의 원정 공약으로 볼 때 이슈가 살아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도 항상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 종목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매 중, 지켜만 보시는 분들은 관만 중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식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종목들로 선별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선거 결과를 가른 건 부동산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2천만 원에서 11억 9천만 원으로 약 93%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대표적인 과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잘 보시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0만 호 이상 공급과 수도권에 130만에서 150만 호를 공급하다는 것이 뼈대입니다. 대규모 공급에 방점이 찍힌 정책인 셈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 면제도 추진할 전망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핵심 공약이자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긴 섹터 테마인 건설주 관련주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화성산업입니다. 화성산업은 대구를 기반으로 한 대구 1위 중견 건설기업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택 시장이 냉랭하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주택 공급 사업에서 100% 조기 완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221억에 달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계약을 수주했었습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좋은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데 주주 친화적으로 한 주당 보통주 한 주당 850원의 현금 결산 배당도 결정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6.43%나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분 경쟁이 벌어지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다소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화성산업 일봉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12월 말과 12월 초 최저 1,900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산업은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금액인 24,750원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현재 2월달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는 29,000원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이 부분을 딛고 다시 한번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성산업 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코로나19 발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대였던 21,000원대를 이번에는 한번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EPC, 즉 설계, 구매, 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 5천억 원을 달성하며 9년 만에 연간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 40% 정도 증가했고 순이익 역시 동기 대비 40%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석유공사와는 친환경 수소사업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국내외 석유자원 개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수소 암모니아 사업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실적이 기대되는 삼성 엔지니어링 일봉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1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며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6월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27,000원대까지 도달했는데 이번에는 거래량을 동반하며 이 부분을 한번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주봉 차트입니다. 작년 7월 이후에는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인 2만원대를 항상 터치할 때마다 다시 한번 좋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2만원대를 찍고 나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선 고점 라인인 약 27,000원대를 캔들이 몸통으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좋은 상승 흐름세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캔들과 이평선 간에 이격도가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블 모멘텀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건설의 양쪽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 정도는 히든 종목으로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탄탄한 종목으로 알려드립니다. 바로 NI스틸입니다. NI스틸은 1차 금속 부분의 강건제 철강 성형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철강 관련 종목입니다. NI스틸은 작년 영업이익이 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2%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30% 정도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 역시 86%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한 주당 75원의 현금 배당도 결정했습니다. 올해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철강 원자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조강 생산량 5위 12위를 기록한 국가입니다. 철강 수출 규모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해서 2위, 우크라이나는 9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철강 원자료엔 철강석 가격이 약 12% 정도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I스틸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11월 말에 최저 2,960원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월요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I스틸은 고가 기준 약 7.9% 정도 상승했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인 4,800원대를 윗꼬리로 맞고 떨어졌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맞고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몸통으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번에는 고점 라인을 한번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의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을 통해서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급등 포인트를 통해서 출근하시면서 혹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장점 브리핑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신다면 매일매일 실력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 달력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로 가는 필수 자료를 계속해서 이용해 보신다면 다양한 매매법도 익혀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연구소 무료 어플은 지금 보시는 주식성공TV 영상 소개글과 첫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편안하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식연구소는 제가 모두 무료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편안하게 활용해 보시고 그 활용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성공도 하루로 빨리 더 앞당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2022년 성공 투자하는데 김석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